다른 플랫폼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업체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6배가 늘었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재미 보고 있는 곳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에선 이게 정말 제일 핵심이다. 딱 한 가지가 을 먼저 정해야 돼요. 상위 노출에 목맬 필요가 없고 네이버 쿠팡의 정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저희 채널을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은 이미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저희 채널의 단골 게스트 미드생 셀러님이신데요. 오늘은 셀러로서 출연하시는 게 아니라 마케팅 회사의 대표님으로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내용도 좀 여쭤보고 하려고 다시 초대를 하였습니다. 네, 피그몬케 대표 미드생 셀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미드생님 처음에 제 채널에 출연했을 때 그 영상을 아직도 안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죠. 이제 지금 뭐 대본 없어도 하고 네. 그때는 2월 달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땀을 흘렸습니다. 네,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옴꿈사에서 미드생 셀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온라인 사업 3년 3개월 차,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뭐죠? 그래도 셀러로서도 네.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셀러 활동은 지금 중국 구매 대행 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디자인 회사,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고 그 마케팅 회사 내에서도 지금 이제 브랜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직원은 정직원 3명, 알바 1명 이렇게 오.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고정비가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1,000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셀러로만 사업을 하다가 마케팅 회사를 하게 되셨어요. 왜 하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애초에 생각했던 게 어떻게 됐든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마케팅 회사를 만들면은 마케팅 회사의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블로그 배포가 됐던 뭐 인스타에서 상위 노출이 됐던 인스타 관리가 됐던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그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내 상품을 팔 때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죠? 마케팅 회사는 제가 2020년 10월달 8개월 차 8개월 차 됐네요. 네. 오, 진짜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그 마케팅 회사의 매출액이 궁금해요. 저번 달 기준으로 월 매출 거래 금액이 1억. 1억. 네. 와. 매출 1억입니다. 이제 커가는 단계고 네. 그리고 꽤 많이 또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네.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 요즘 영업만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어떤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최근에 네. 그 갔던 일화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지금 파주의 가구 업체 하나 미팅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예 그냥 전부 다 맡기는 건가요, 통으로? 일단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특히 네이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상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다른 플랫폼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플랫폼이 오늘의 집이거든요. 오늘의 집인데 가구 업체잖아요. 오늘의 집이 이제 가구 인테리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뛰어볼만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업체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의 집에서 매출이 6배가 늘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의 집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구업체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시나 봐요, 같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컨설팅을 한번 해드립니다. 이 업체 컨디션을 보고 네. 그 지금 뭐 가구도 팔아보고 생활용품도 한번 팔아보시고 네. 뭐 소형 가전도 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마케팅 회사로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지금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있어요? 네. 저는 딱 2가지 있습니다. 네. 화장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곧 하시잖아요.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병원 마케팅, 네. 세무사, 회계사 마케팅, 변호사 마케팅 어쨌든 다 온라인 세상 속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일단 그거에 대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영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준비를 했다가 잠깐 멈춘 이유가 네. 이제 아무래도 병원 마케팅, 세무사 마케팅이 전부 다 네이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이버 이제 블로그 상에 노출 시켜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걸 하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로직이 굉장히 빨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 뷰탭 노출을 메인에다가 잘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라고 해갖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키워드 검색하면은 글이 3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갖고 하나로 주제로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노출을 이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게 점점 비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이게 최저가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네이버가 이제 이게 좋은 글이다, 이거 주제에 관련된 글이다 판단하면은 그렇게 묶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로직은 지금 아직 네이버가 계속 수정 중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온라인상의 마케팅인 거고, 피그몬키라는 회사는 온라인만 마케팅하는 회사인 건가요?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는 어떤 마케팅이 가능해요? 일단 지금 오프라인 매장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꿀팁 하나 드릴 게, 우리가 원래 모든 검색이 네이버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뭐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지도 상위 노출 다 이렇게 네이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는 확실히 인스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금하면은 어디에 한번 일단 검색을 해봐요. 그게 네이버였지만 최근에 이제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많이 구글 줄었어요. 쪽으로도 많이 빠졌고 예. 이렇게 플랫폼이 나눠지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검색하고 인스타에도 검색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종로구에 맛집을 갈 거다, 인스타에서 태그 먼저 검색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MZ 세대들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오. 게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먼저 맛집을 찾고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여기 가자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본 다음에 대충 위치 파악하고 네이버 안에서도 리뷰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매장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만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네이버는 그냥 이제 검색했을 때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간 창구로서 쓰고, 인스타에 조금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 선택은 여기서 하고 나온 거에 대한 검색값은 네이버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이런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매장도 또 2가지로 나눠지는 게, 저렴한 가격대 이제 음식점이 있을 거고, 오마카세 같은 비싼. 네, 비싼 거예요. 이제 뭐 네. 레스토랑 이런 데가 있을 네. 거잖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게, 캐치 테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제 고급 오마카세라든지 그런 이제 예약하려면 캐치 테이블 어플로 예약해라, 이런 이제 업장들이 많아졌는데, 그 캐치 테이블 안에서도 심지어 리뷰 작업을 합니다. 캐치 테이블이라는 그 어플이 약간 고급 음식점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마케팅은 채널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야 됩니다. 자, 뭐 어쨌든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근데요, 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뭔가 허상이 없고, 뭐 오프라인 마케팅 회사는 뭐 전단지를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벽보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뭔가 유형의 것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 회사는 뭔가 무형의 것을 작업을 하니까 마치 자칫하다가 사기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요즘의 피그몬키라는 회사는 어떤 일들이 주업이고 또 어떤 종류의 마케팅 기법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오픈마켓에서 이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 상위 노출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는데,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단 형식의 이제 리뷰 쌓아주는 거, 체험단인 걸 밝히면서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스타도 지금 브랜드 계정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아예 컨텐츠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인스타에서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업체들이 피드 매일매일 하나씩 저희가 제작해서 올리고,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소통도 하고,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인스타에도 약간 최적화의 개념이 있어요. 최적화보다는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태그에다가 인기 게시물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위한 이제 저희가 과정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각각 오픈마켓에 맞는 전략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세팅해서 준비하고 또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없나요? 틱톡도 저희가 상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을요? 네. 아니 최근에 가구매다 뭐 하다 하면서 사실 뭐 가구매 쓰는 거 뭐 저는 뭐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요즘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가구매를 했는데 이 상품이 노출이 안 됐다. 뭐 이 상품이 더 경고를 먹어서 뭐 이 상품이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주위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클린하게 조금 더 페어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피그몬키에서 또 네. 좋은 거 하나 또 이야기를 해줄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피몽 리뷰단이라고 해갖고 피그몬 리뷰단이야? 네, 뭐 체험단. 돌고래 유기단이 뭐야? 그런 느낌으로 지었습니다. 아, 체험단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체험단 사이트가 지금은 이제 그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유튜브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그 다음에 틱톡 체험단까지 이제 늘리려고. 그거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체험단을 왜 쓰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체험단으로 매출이 일어나진 않아요. 블로그 체험단을 한다고 그 블로그 보고 물건을 사러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라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 제품을 사람들이 괜찮아 갖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정보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뭐 정보밖에 없고 제품 관련된 정보가 없고, 그러면은 이 물건을 구매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약간 무의식적으로 의심을 할 거예요. 체험단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라이버 이제 블로그 검색했을 때 블로그에 내 제품 관련된 체험단 후기가 쫙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이고 좋은 평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용도로서 체험단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유튜브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깔려 있으면 좋고 인스타에도 깔려 있으면 좋고, 이러한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피몽 리뷰단 그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입을 하신 다음에 뭐 어디에 뭐 피몽 리뷰단 뭐 치면 나와요? 피몽 리뷰단 치면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겠습니다. 하단에다가. 뭐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은 브랜딩을 하거나 고가의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런 상품들을 네.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런 리뷰단을 이용하시면 어쩌면 좋을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시는 게 그럼 몇 개 깔려 있는 게 좋냐? 이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래도 한 2-30개 정도가 있으면은 이게 꽉 차 보이거든요. 2-3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번 올리고 나서 기간이 1년, 2년이 지나면은 오래된 것 같이 보이면은 그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기에 한 번씩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걸로 계속 교체를 해주면서. 어쨌든 셀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네, 마케팅을 진행했던 업체들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업체들이 많이 있었나요? 몇 업체가 있는데 매출 2억까지 뛰었던 업체도 있고요. 오, 그게 얼마나 좋았나요? B&F터. 1억에서 2억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잘하던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마케팅 활동을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키워드 광고 정도만.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 우리가 서포트 해드리겠다 해서 진행했을 때 한 2억까지 뛰었다. 그렇게 성과 공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구업체 오늘의 집에서 6배 뛰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기 전에 한 번 더 통화를 했어요, 담당자분하고. 어떻게 또 좋은 기회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돈이 많으신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근데 내돈내산을 하셨더라고요, 그 가구를.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걸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또 굉장히 매출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셀러 입장일 때 상품을 바라보던 눈과 그리고 지금 셀러와 마케터를 병행하면서 상품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크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에 셀러 할 때 저도 초보자이기도 했으니까 네. 상품을 볼 때 제가 일단 초보자라는 거에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경쟁을 좀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통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메모리 많이 돼 있었는데, 제가 마케팅을 진행해보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블루오션에서 1등을 띄워놨는데 레드오션에서 10등 할 때마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장이 바뀐 게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 내가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 3등이 되더라도 그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레드오션으로 해서 비벼야 된다. 옛날에 블루오션에서 네. 특별한 상품 해보곤 했는데 네. 너무 수요도 없고 네.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오히려 레드오션에서 한번 해보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고르는 게 네. 상품 소싱을 할 때 좀 더 주안을 두는 점이다. 그거랑 동시에 마진폭을 좀 많이 갖고 와야 된다. 마진폭이 많이 안 나오는 상품들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상품 볼 때 적어도 나와야 되는 마진이 저는 50%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비까지 다 집행하고 나서요? 아니요, 그 마케팅비 집행하기 전에 오. 순수 마진이 50%를 남아야지 그나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진이 20% 30%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폭이. 처음에 온라인 셀러를 시작했을 때가 2020년도 초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마케팅 상황을 조금 비교해서 네. 좀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예전에는 예. 대표적인 플랫폼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판매를 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재미 보고 있는 곳이 공동구매거든요. 올레이즈, 올레이즈 아니면 공구마켓 이런 네. 이제 공구 아. 어플들이 있어요. 네네네. 공동구매도 예전에는 뭐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여기서 그 인플루언서 개개인이 모아갖고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이 시장도 계속 있는 반면에 아예 이 공동구매 자체가 플랫폼화 돼가지고 폐쇄무처럼 돼 있어요. 네이버에 최저가에 뜨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 상품에 맞는 그 플랫폼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켓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예전에는 뭐 네이버, 쿠팡, 오픈마켓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오늘의 집이다, 에이블리다, 무신사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이러한 플랫폼들을 한번 잘 탐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보자들이 네. 지금 딱 들어가면은 좋을 만한 쿠팡과 네이버를 제외하고 네. 마켓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공동구매 플랫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카테고리에 맞는 그 커머스들이 있어요. 이거를 요즘에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오늘의 집, 가구 인테리어 그 컨셉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에이블리, 의류, 무신사도 의류, 이렇게 각각 그 카테고리에 맞는 그 대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거기서. 요즘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 아무래도 아니면 좀 네. 특화되어 있어서 고객이 딱 그 뭔가 타겟팅 돼서 그런 건가? 그 업체들이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 처음에 커머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자기네 집에 인테리어한 거를 공유하는 약간 자랑.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무신사도 원래 그 옷 자랑하는 플랫폼이었고, 맞아. 신발. 그런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이 이제 커머스화 된 거죠. 기존에 이미 고객들 풀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쇼핑을 얹으니까 바로 또 이제 굉장히 큰 성과가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로서 마케팅 최신 기법의 끝을 지금 항상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쭉 돌아봤을 때 마케팅에선 이게 정말 제일 핵심이다. 이거 딱 한 가지 고르자면. 딱 한 가지가 내 상품을 살 명확한 타겟을 먼저 정해야 돼요. 이게 대충 뭐 20대 여성이 내 상품을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육아용품 중에서 젖병을 팔아요. 젖병을 팔면은 이거를 살 사람들이 어떤 타겟일까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20대 후반 아니면 중후반에 30대 초반에 이제 갓난아기 애를 이제 곧 낳으려고 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타겟을 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모여 있고 어디서 많이 놀고 있고 활동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맘카페가 될 수가 있겠죠. 지역별 맘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맘스올리, 마미베베 이런 이제 대표적인 맘카페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한번 우리가 탐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젖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이럴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 사실 이미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침투를 해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레퍼런스 따가지고 똑같이 바이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이버 상위 노출, 쿠팡 상위 노출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바이럴을 하면은 상위 노출에 목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네이버, 쿠팡의 정책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애써 정책을 다 적용해갖고 맞춰놓으면은 또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또다시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고
차라리 이런 거보다 말씀하신 네. 방법이 낫다 이것이네요. 맞습니다. 자,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셀러 생활한 지 이제 3년 3개월 차 되었습니다. 뭐 마케팅 회사든 뭐든 다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좀 어떤 게 가장 힘들고 곤란했던 상황이었는지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일단 항상 사업이 매출이 잘 나다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에 맞긴 한데 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맞잖아요. 영원히 잘 되는 건 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약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 아 그거는 적응이 안 돼요. 약간 네. 알고는 있지만 막상 네. 또 닥치면은 미칠 것 같고 네. 또 뭔가를 또 해서 또 쳐놔서 또 올려놨는데 또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요 주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게 기다려야죠. 그래요? 뭐 요즘에- 포기를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요즘에 제가 이거를 좀 벗어나려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네. 러닝 한 5km씩 뛰고 그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되던 게 사라지는 거랑 것도 그런데 약간 해결책이 보여요. 신기하게 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리가 됩니다. 진짜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체력이 있어야지 인내가 생기고요. 또 인내가 생겨야지 힘든 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체력이 없고 인내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안 돼. 지금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것도 다 합리화가 돼버려. 체력이 낮아지고 맞습니다. 인내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미대생 셀러님이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29살 젊은 청년 사업가 미대생 셀러님 앞으로 사업 목표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브랜드 10개까지 늘리는 게 제 최종 목표고요. 운영하는 브랜드 10개까지 늘리고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연매출 200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있고 최근에 또 그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 엑시트? 네, 엑시트 한 거를 봤는데 8천억 매각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권 매각을. 그래도 여기에 가까운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엑시트 1,000억이라도. 약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제가 설레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셀러님 오늘 저기 네. 촬영 어떠셨어요? 아, 오늘 또 많이 촬영을 왔던 곳에서 찍어갖고 익숙하겠거니 했는데 또 새로운 느낌이고 아, 오늘 또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진짜 말솜씨도 많이 늘었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온 것 같은데 피그몬키라는 회사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지금 이커머스 셀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피그몬키에 대해서 뭔가 어필을 좀 해주세요. 피그몬키가 이제 가장 최신의 이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놓고 오픈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마케팅 회사 대표들끼리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만나갖고 컨퍼런스 형태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 알게 된 거를 공유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신의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위 노출이라든지 그런 로직에 대해서 웬만한 거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진 않고 저희도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안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대표가 영업에 뜁니다, 여러분. 대표가 영업 뛰는 마케팅 회사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기 오프라인 저기 분식집 오픈한 사장님 같은 마인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깜짝 놀랐네. 여러분 셀러 미대생 셀러에서 마케팅 대표 미대생 셀러로 돌아온 이제 닉네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추천받습니다. 미대생이 이제 졸업한 지 좀 됐잖아요. 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써갖고 이거를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뭐 마케팅 이야기가 좀 그래요. 뭐냐면 좀 뭔가 사례를 주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마케터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보면은 뭔가 딱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업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품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좀 덜 나왔는데 하지만 이 대표님의 의지를 좀 받기를 여러분들이 좀 바라며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에서 출연해 주셨는데 피그몬키 뭐 하는 회사인가 알아라도 좀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는 뉴스레터 같은 것도 혹시 보내시나요?
하겠습니다. 네. 그 셀러분들을 통해 네. 서 뉴스레터라도 발행해 주시면은 또 그거라도 또 좋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드생 셀러님 모시고 피그몽키 마케팅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최근 근황과 그리고 마케팅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미래행 셀러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